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가까이서 또 다양하게 듣겠습니다.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코너입니다. 원승현 시청자 평가원과 강흥식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YTN 보도 가운데 사법농단과 관련한 보도를 잘한 뉴스로, 그리고 미국 연방하원의원 후보 영김 관련 뉴스를 못한 뉴스로 선정을 하셨는데요. 자세한 의견 전해주시죠. 네, 이번 사법농단 관련 이슈는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데다 연루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YTN에서 지난 수사 과정을 잘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들과 앵커의 대담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고 넘어간 부분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나 사법농단에 관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소식을 시청자분들께 더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법농단 사건 무엇이 문제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명백히 드러나야 할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법농단의 문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재판거래 그리고 판사 사찰입니다. 재판거래는 그 상권 분립이라는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 상고법원 추진이라는 그 자신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그리고 정교조 재판 등에서 그 행정부하고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YTN 법조팀이 지난 7일 보도한 그 단독 보도를 한 것이죠. 내용을 보면은 더 나아가서 일본과 협정을 맺어서, 그러니까 한미 행정협정 소파와 비슷한 그런 협정을 맺어가지고 일본 기업들한테 면죄부를 주고 또 보상금을 적게 주는 방안까지도 청와대와 그 청와대에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판사 사찰입니다. 사법부 내부를 비판하거나 그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판결을 한 그 판사들의 명단을 작성을 하고 또 그 명단을 보면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뭐 V자 표시를 하면은 그 명단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은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과정에서 어디까지 개입을 했고 또 어디까지 지시를 했는지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이번 올해 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사법부 내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사람들이 100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어떤 문제에 어떤 식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YTN이 입수한 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요. 대법관급 10명을 포함해서 모두 93명의 전현직 판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그 범죄 행위를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관련된 범죄, 그리고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범죄 등 그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범죄로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당한 지시인데도 그 공소장을 보면은 대부분의 판사들이 그대로 따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승현 평가원께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런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법농단 사건의 관련자들을 처벌한다고 해도 재판에 대한 외압이 작용한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부패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법원 행정처에 대한 그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법원장 그 직속 기구인 법원 행정처는 소위 그 엘리트 판사들의 코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사법농단 그 과정에서 범죄를 기획하고 또 시행한 곳이 이 법원 행정처입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금 법원 행정처에 대한 그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법 사법농단 관련 그 판사들에 대한 징계가 논의가 됐었는데요. 지난 6월 달에 시작이 됐다가 8월 달에 중단이 됐는데 곧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일련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 국민들의 그 신뢰를 다시 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었죠. 연방 하원 의원 영김 관련 보도를 못한 뉴스로 꼽으셨는데요. 원순영 평가원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당선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실제로 며칠 뒤에는 개표 막판에 역전을 당하면서 결국 영김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사실 다른 언론사들도 비슷한 보도를 했었는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언론사들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 대부분 현지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따라서 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오보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YTN은 국제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국제뉴스 그 특성상 일일이 그 확인하고 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보도한 매체를 인용해서 보도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다만 이번 미국 중간 선거에서 그 우리 한인 후보들의 당선 여부는 상당히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고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뭐 당선 확정적 그렇게 보도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투표 당일날 이제 개표가 시작이 되고 밤에 그 CNN 등 뭐 미국의 언론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그 중계를 했는데요. 그 개표 이후 계속 그 영김 후보가 큰 차이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밤 11시쯤에는 그 영김 후보가 사실상 그 당선 사례에 준하는 그러한 기자회견까지도 열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이제 그 현재 있는 한인 언론이나 또 우리 한국 특파원들이 다 영김이 이겼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우편 투표 개표도 남아 있고 또 선관위가 뭐 공식 발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당선이 유력하다, 뭐 사실상 당선 우리처럼 당선 확정적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개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우편 투표에 대한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개표 시작 한 10여일 후에 완전히 결과가 뒤집혀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또 관련 뉴스를 보면 임시투표 결과만 남았기 때문에 당선이 확정적이다라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도된 뉴스를 보면 우편 투표 결과도 집계되어서 영김 후보가 낙선했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미국 의회의 선거나 개표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뉴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에 관한 설명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그 우편 투표에 대한 그 개표 과정에서 이제 결과가 뒤집어진 건데요. 미국의 우편 투표 제도는 우리의 그 부재자 투표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또 다른 게 있는데요. 우리의 부재자 투표는 그 미리 실시를 하고 또 개표 당일날 같이 공개를 하는데 미국은 뒤늦게 합니다. 그 본 투표에 대한 개표가 끝난 이후에. 그리고 주마다 이제 선거 제도가 조금씩 다른데 그 영김 후보가 속해 있는 이 캘리포니아주는 그 우편 투표에 있어서 그 투표 당일 마감 시간까지만 그 우체국 서인이 찍혀 있으면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우편 배달이라는 것이 며칠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개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개표 당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도 실제 이 우편 투표가 어느 정도인지 그 양을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번 미국 선거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영김 후보는 낙선했지만 앤디 김 후보의 경우에는 20년 만에 한국계 의원으로 미 하원 의회에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계 의원이 미국 의회에 진출한다는 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지, 또 이들이 하원 의회에서 한국과 관련하여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김창준 전 하원의원 이후 정확히 20년 만에 한국계 의원이 탄생을 한 건데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앤디 김은 올해 36살이고요. 한인 2세입니다. 예, 중동 전문가인데요. 예, 지난 2003년 그 이라크전 때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많이 희생되고 목숨을 바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미국 안보에 좀 기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외교안보 공부를 했고 중동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국무부 그리고 백악관의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일하기도 했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한인 2세이다 보니까 한반도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우리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꼭 지역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한미 관계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보도 가운데 잘한 뉴스 또 못한 뉴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원승현 시청자평가원과 강흥식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방송은 기본적으로 영상이나 음성 정보를 전파나 유선 등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매체죠.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 영상을 볼 수 있는 건 카메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 중 방송 스튜디오 카메라에 대해 인사이드 YTN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방송용 카메라로서 긴 박스처럼 생긴 카메라를 스튜디오 카메라라고 하고요. 카메라는 이렇게 앞과 뒤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앞부분은 여기 앞에 있는 그 프롬프터, 이 프롬프터는 앵커가 뉴스를 할 때 자기가 쓴 멘트를 올리게 되고 프롬프트를 보면서 멘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카메라의 본체인데요. 이 안에는 모든 첨단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CCD CMOS라는 장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필름 카메라에서 그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안에서 모든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위에서 보면 이게 빨간색은 탈리입니다. 카메라가 사용 중일 때 여기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이것은 이제 모니터입니다. 다음 이 페데스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데스타일은 이 상, 중, 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붕대가 있는데 이 붕대가 뭐냐면은 그리고 카메라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장치고요. 그리고 밑에 발판에는 3개의 바퀴가 있는데 이 바퀴를 통해서 카메라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부분은 펜 틸트 헤드라고 합니다. 카메라를 좌우 그리고 상하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장치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바가 2개가 있어요. 이 바에는 줌과 포커스 레버가 달려 있는데 말 그대로 카메라를 줌하고 또 포커스를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송 이제 시작 전에 들어와서 이제 장비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런다운이라는 이제 뉴스 대본이 옵니다. 그거를 이제 확인해서 이제 뉴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앵커가 들어오고 출연자가 들어오면 그에 맞춰서 카메라도 이동하고 또 앵글을 잡고요.
카메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카메라를 일단 많이 만지셔야 됩니다. 사진도 많이 찍고 이제 관련 학과를 들어가서 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지사이언스와 뉴스통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1년 중 제철을 맞은 곡식과 과일들을 풍성하게 만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단백질이 풍부해 밭의 소고기라고 불리는 콩은 우리 밥상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콩에서 발견한 과학 이야기. 보시라, 콩이나 콩. 먹고 놀고 즐기며 배우는 웰컴 투 콩밭 월드. 얼씨구, 이거 아주 콩이 풍년일세. 콩을 탐구하라 콩. 지난 시간 이지사이언스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콩을 주제로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간이 콩만해졌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 등은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콩이 들어간 속담입니다. 이지사이언스에서는 이러한 속담들이 과연 과학적으로 맞을까 하는 다소 엉뚱하고 유쾌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풀어나갔습니다. 우리 생활 속 궁금증들을 재기발랄하게 풀어낸 이번 주제는 쉽고 재미있는 과학 프로그램이라는 이지사이언스만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소 복잡한 과학 원리에 대해서 보여줄 때는 전문가의 설명과 더불어 그림과 그래픽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프로그램 후반부에서는 진행자 느낌 씨와 함께 콩의 수확 과정에 숨겨진 과학 원리도 살펴봤습니다. 이때 콩을 이용한 간식을 만드는 과정도 보여줬는데 이러한 조리 과정에서는 과학 원리를 찾을 수 없어 프로그램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중간중간에는 진행자와 제작진들이 함께하는 꽁트 형식의 상황극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과학이라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더욱 가볍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행 방식이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프로그램에 대해 다소 산만하고 유아스럽게 느껴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진행자들의 연기로 내용의 재미를 더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를 살려 시청자들이 함께 실험에 참여해 직접 과학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내용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뉴스통은 평일 저녁 6시를 책임지고 있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동시간대 타 채널의 뉴스와는 차별화된 이슈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에서는 올해 수능 시험에 대한 수험생들의 반응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수능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난이도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뉴스에서도 수능 난이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제목과 앵커 멘트에서 어려웠던 수능과 이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에 대해서 역대급 불수능, 멘붕이라는 표현들이 사용됐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신조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말들입니다. 따라서 보도에서는 신조어 사용을 자제하거나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간단한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뉴스에서는 수험생과 선생님, 학부모들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교실이나 입시 설명회 현장에서 전해진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수능에 대해 수험생들이 체감하고 있는 생생한 반응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보도 말미에서는 이번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원점수에 실망하지 말라는 조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층 어려워진 시험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입시 전략에 더욱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YTN에서는 입시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깥 세상이 궁금해 집 나온 가축들의 이야기인데요. 유유하게 도로를 건너는가 하면 위험에 처해 구조된 가축도 있었습니다. 세상 구경 마음껏 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로 잘 돌아갔겠죠? 핫 제보 영상 함께 보시죠. 어떻게 진짜 신고해? 신고해야 될 것 같아. 112야 119야?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닭 한 마리가 배가 고픈지 도로가에 나와서 먹이를 찾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주인 농장에서 탈출한 것 같은데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돼지가 한 4-5마리가 뛰어다니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돼지 잡고 계시길래 저도 내려서 그냥 같이 잡아가지고 그냥 인도해드리고 저는 갔거든요. 갑자기 웬 염소가 딱 중간에 낑기니까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고 모든 얘기할 수 있지만 난 세상으로 살아 나 다시 돌아갈래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아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에 감사드립니다. YTN은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방송 언어가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경남대학교 최충웅 석좌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매체 이용 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하루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2시간 48분이며 주말은 3시간 22분입니다. 다른 어느 매체보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높은 영향력으로 방송 언어는 공공성을 요구받습니다. 방송 언어는 단순한 의미 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사고방식이나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문화적, 이념적 전달 도구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방송 언어입니다. 그동안 방송 언어 실태 조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7월에는 연예 정보 프로그램과 이어서 8월에는 종편 시사 대담 프로그램 대상으로 방송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한 어휘, 비속어, 욕설, 반말, 막말 등 품격이 낮은 표현과 불필요한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언어, 신조어 등 세대 간 이질감과 소통이 안 되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중고등생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75초에 한 번씩 욕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1분마다 욕설을 한다는 것은 욕을 입에 달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보고서에서도 청소년 74%가 매일 욕설을 하며 욕하지 않는 경우가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욕설하는 이유는 남들이 하니까 또는 친근감이 가니까 평소 사용하는 욕설이 나쁜 것인 줄 모르고 그냥 습관적이라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의 욕설 모방은 인터넷, 게임, 영화,
TV 드라마 등 대중매체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살 버릇 8가지라고 빗나간 언어는 빗나간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TV 방송에서 막말과 인격 비하, 성정적인 내용이 자막으로 방송된 사례가 많습니다. 부적절한 언어와 맞춤법에 어긋난 한글 파괴 현상으로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해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목에서 외래어와 외국어 제목과 어법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어휘를 사용한 제목들이 많습니다. 방송에서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이나 국적 불명의 언어 남용으로 우리말 한글의 오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자랑, 한글과 우리말을 올바르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지금 K-팝 한류 확산으로 전 세계 청소년들의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유수한 대학에서 한글학과 개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학 교육기관은 지난해 말 현재 105개국 1,300여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의 자랑 한글과 우리말을 방송이 앞장서서 올바르게 사용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올바른 방송 언어가 밝은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만듭니다. 방송 언어는 공공 언어로서 문화를 대변하고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과 기능을 지닙니다. 올바른 방송 언어로 건강한 방송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공적 매체인 방송은 우리 문화를 가꾸고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사명과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에 글을 남겨주시면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